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예,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네, 2020년 3월 2일입니다. 네, 2월이 다 가고 3월인데 원래 같으면 이제 봄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죠? 예, 이제 드디어 봄이 온다 하면서 좀 밝은 분위기일 수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는데 그래서 뭐 이게 마냥 기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부디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살아오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이겨낼 건데 그러나 하여튼 한동안은 조금 어려운 시간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뭐 지역 사회에서 이 보건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이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공무원들도 아마 고생 많이 하실 거고, 또 배달원들, 그죠?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튼 지금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마음속으로라도 이제 박수를 보내드리고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한 번씩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무조건 건강하십시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을 전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처제가 이 방송용 핀 마이크를 선물을 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마이크를 한번 써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듣기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좀 적응을 못해서 어쩌면 이제 과거의 방송보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그 사운드가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좋은 마이크니까 꽤 그래도 이 공을 들인 하여튼 뭐 괜찮은 마이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투자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이 돈줄이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벤처 스타트업 투자 행사가 줄줄이 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2월에 보면 프라이머라는 엑셀러레이터의 뭐 데모데이, 뭐 NH 농협이 하려고 했던 역시 뭐 데모데이, 신보가 하려고 했던 뭐 사업 뭐 설명회, 또 팁스타운에서 하려고 했던 뭐 고벤처 포럼, 또 디캠프의 디데이 뭐 이런 등등의 주요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거나 혹은 이제 온라인 진행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개별 투자자들을 별도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의 위축이 있고 또 위축도 위축이지만 투자의 집행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 되면서 뭐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하루하루 이 뭐 진짜 돈줄이 아주 그냥 뭐 너무너무 절실하잖아요.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스케줄이 계속 바뀌고 딜레이되고 뭐 혹은 취소되고 이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진짜 그 어려움에 처하는 스타트업들이 꽤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팁스 프로그램의 이제 심사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는데 2월 한 중순쯤에 마지막으로 심사를 했던 것 이후로는 아마 거의 다 이제 취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좀 잠잠한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연초에 이런 여러 가지 데모데이나 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지원하고 또 대기하고 혹은 그런 스케줄 그런 행사들을 자금 스케줄에 넣어 놓으셨던 그런 스타트업들이 아마 지금 적잖이 당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절실하시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투자자들 만나시는 거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런 행사를 기획하셨던 분들도 디캠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행사 진행을 바꿨죠. 그래서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는 다 원격 근무, 뭐 재택 근무, 원격 회의 이런 것들을 하는 분위기니까 하여튼 뭐 최대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런 행사들은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일 좋은 건 하여튼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야 되겠죠. 두 번째 소식은 이 코로나와 좀 연관이 되는 소식이라 제가 일부러 좀 뽑아 봤어요. 사실은 이제 기사 내용 자체는 이제 중앙일보 기사였는데 기사 내용 자체는 약간은 이제 기획성의 기사, 뭐 약간은 좀 PR의 뭐 그런 내용이 조금 이제 있는 그런 기사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비대면 행위, 언택트라고 그러죠. 언택트라는 것에 대한 붐이 이제 불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도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이제 예를 들면 원격 회의 솔루션이라든지 뭐 재택근무를 위한 여러 가지 이 어떤 업무 환경 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이제 갑자기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눈에 이제 걸린 그런 이제 기사인데요. "비대면의 전문가 플랫폼이 뜬다."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제가 이제 뽑아 봤습니다. 맥킨지에서 예측을 하기를 비대면의 온라인 전문가 플랫폼이 2025 년에 사용자 5억 4천만 명에 달하고 그리고 거래액은 3천조 원 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뭐 국내에서 보면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비대면 전문가 플랫폼이란 게 뭐냐 이제 이런 거죠. 뭐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지식인 엑스퍼트라는 거를 런칭을 했죠. 그래서 뭐 세무 또 무슨 뭐 수의사 그죠? 뭐 펫 관련된 거 뭐 헬스 클럽 뭐 이런 피트니스 관련된 거 뭐 등등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인 서비스를 이용하되 전문가에게 어느 정도 검증된 전문가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또 이제 뭐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하여튼 뭐 유료로 해서 또 돈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인 엑스퍼트라는 게 얼마 전에 출시가 됐었고 또 기사상에 소개된 회사들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또 로톡이라는 변호사를 또 온라인 상에서 연결해 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도 소개가 돼 있고요. 페딱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애완동물에 대한 수의사와 연결이 되는 그런 페딱 서비스 뭐 보맵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제 모바일 상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서비스 등등.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에 이제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활 상식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뭐 경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나눴던 게 사실인데 자, 이제는 이제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을 주는 이제 그런 식의 플랫폼이 뜰 것 같다라는 이제 취지의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2000뭐 17년, 18년 요럴 때 인터엠디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어요. 이제 그게 인제 의사들끼리 요거는 인제 의사와 환자가 쓰는 게 아니라 인제 의사들끼리 지식을 주고받는 그런 인제 서비스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요런 추세를 제가 보면서 인제 사실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죠. 또 그리고 인제 2013 년에는 사실 뭐 현직 가수가 동영상을 통해서 인강 형태로 뭐 보컬 트레이닝을 해 주는 뭐 그런 이제 그런 서비스도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보면은 비대면 형태로 전문가에게 일종의 뭐 코칭도 받고 뭐 어떠한테 내가 원하는 답을 받는 뭐 그런 식의 플랫폼들인 거죠. 근데 점점 보면 최근에 클래스 101이라든지 그런 뭐 미국에서는 보면 마스터 클래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클래스 형태, 교육 형태로도 이런 플랫폼이 뜨기도 하고 이 기사에서 소개해 놨던 것처럼 직접 전문직들을 온라인상에서 연결받아서 그들에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이나 노하우나 필요한 답변들을 얻는 그런 플랫폼들이 점점 이제 각광을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온라인이라는 게 단순히 이 웹 2.0의
철학에 의해서 그냥 사용자들끼리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뭔가를 가볍게 나누는 그런 수준에서 이게 점점 웹에 돌아다니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전문적인 지식도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플랫폼으로 그 진화를 한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인터넷을 처음 우리가 썼을 때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뉴스 같은 것들은 뭐 거의 뭐 잘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썰 같은 뭐 야설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사실은.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예 그냥 정규의 그런 언론사들이 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유통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또 신뢰성이 높은지 낮은지 안 따지고 그냥 신뢰를 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들의 변화가 앞으로도 아마 이런 그 전문가 플랫폼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보고요. 뭐 맥킨지가 예측했듯이 뭐 전 세계적인 거래 규모가 진짜 3천 조 원이 될지 뭐 어떨지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사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니즈는 계속해서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 꼭지를 뗀 이유는 좀 새로운 사업을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영역도 굉장히 재밌어 보여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연구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실제 사업을 하기도 했던 분야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이런 니즈가 계속 뜨는 것 같고 게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언택트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사조, 문화 이런 것들은 아마 한동안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다들 충격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뭔가 업무를 처리하든 이렇게 지식을 주고받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분명히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고려하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그 소식은 뭐 사실은 이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지난주에 타다를 가지고 깊은 이슈, 깊이 있게 이슈를 한번 드렸는데, 역시 또 타다 뉴스가 역시나,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바로 뜨거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타다를 제외한 동종 업체 7개 업체들이 타다 금지법을 찬성한다고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실은 놀랬죠. 예, 저도 놀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이제 그냥 저희가 그냥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냥 타다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뭐 벤처업계는 다들 타다의 입장을 뭐 동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뭐 타다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또 타다 금지법을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해서 굉장히 사실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타다에게 사실 제가 그때 언급을 해드렸었죠. 남은 과제는 어떻습니까? 검찰의 항소심에 이제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타다에게 남은 과제였었는데요. 2월 27일에 카카오 모빌리티, KST 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위 모빌리티 등등의 7개 업체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국회가 이 타다 금지법, 이 법 개정을 미뤄서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법을 하여튼 통과를 안 시키면 이런 뜻입니다. 통과를 안 시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다금지법 통과를 안 시키고 그냥 뭐 이렇게 이래저래 미루다가 폐기하고 이렇게 되면 국회 직무태만이 이렇게 하여튼 반드시 통과시켜 주세요.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이 7개 업체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성명을 냈을까요?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뭐 이 기사 안에서도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도 그렇고 또 업계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업체들은 아마도 방향을 국토부가 마련을 했던 모빌리티 상생 방안에 맞춰서 아마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추진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 방향으로 상당한 돈을 쓰고 투자를 하고 했었다는 의미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적으로 택시 회사 인수 딜을
만들어 왔잖아요. 또 그걸 위해서 막 수백억의 돈을 써왔던 걸로 다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회사랑 일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실은 지난주에 1심 무죄를 받자마자 뭐 카카오도 갑자기 렌터카를 활용한 모델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카카오의 움직임을 보면서 카카오도 이제 법적인 이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이 분위기를 읽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이제 며칠 뒤에 이런 성명을 내니까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이제 업계에 있는 저와 같이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웠었는데, 하여튼 그 배경은 그렇다. 그동안은 이제 정부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를 하고 돈을 써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지금 또 갑자기 와서 타다금지법이 이제 다 무산되면 이게 자기들은 이 그냥 돈 날리겠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결국은 한 거겠죠. 자,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 자, 뭐 1심 무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국회 법사위가 지금 다른 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라고 보는 게 대체로 국회 측에 있는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타다금지법 이게 아마 법안 통과가 어려울 거야. 아마 법사위 어젠더로 아예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분위기가 사실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을 통해서 좀 물어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성명 때문에 갑작스럽게 좀 반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더더욱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타다 이슈가 말 그대로 거의 뭐 역사 유례 없는 진짜 역대급의 난이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가 정말 그야말로 제가 물음표 2개 썼잖아요. 진짜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진짜 이제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자, 그러나 하여튼 거시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뭐 1심의 무죄 분위기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큰 게 지금 국가적 재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뭐 잘 이제 진행이 될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쉽진 않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업계 내에서의 이런 어떤 의견이 갈리는 이런 상황들, 이게 하여튼 뭐 타다에게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만은 확실하겠죠. 자, 이번 주에 방송을 들으시는 이번 주에 어쨌거나 이제 법사위에 이 어젠다가 올라가느냐 혹은 안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면 그냥 그 뭐 말 그대로 끝인 거고, 또 올라가게 되면은 과연 이제 통과가 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번 주에 어떤 소식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뭐 다음 주에 또 그 부분은 다뤄드리겠죠. 그 이전에 제 그 디토 파트너스의 이제 페이스북에 오시면 관련된 소식들을 계속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한번 페이스북 통해서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IT 이슈 위클리 주간마다 정리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이라는 페이지를 구독하시면 일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주요 뉴스들, 중요한 이슈들을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도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하시고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하여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건강하십시오. 코로나 저희가 잘 이겨낼 겁니다. 반드시 확신 가지시고요. 너무 우울해하시거나 공포에 휩싸여 있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